네, 여러분, 이 판결문 공부를 계속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속 항변을 했습니다. 이 계엄을 하게 된 것은 도저히 이 국회가 출탄핵을 해대고, 말도 안 되는 입법을 해대고, 예산마저 깎았다. 사실은 예산 깎았다는 얘기는 저는 좀 웃고 말았습니다만은, 그런 것에 이 격분을 한 겁니다. 저는 우리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도대체 한 번이라도 교육받은 적이 있는지 궁금해요. 정말 궁금합니다. 대통령이 지시를 하면 그게 법처럼 쫙 먹혀야 되고, 대통령의 그야말로 오금의 한마디에 모든 자가 엎드려야 되는 것처럼 지금 사고하고 있어요. 국회가 예산을 깎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국회가 예산을 깎는 건 다반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정부가 클로즈되고 엉망인 경우들도 있고 그렇죠. 근데 예산 깎은 거 가지고 못 견뎌 하고, 예를 들어서 출탄해 가지고 못 견뎌서 국회가 민주당이 법을 독출을 하는 걸 가지고 도저히 그걸 못 견뎌 하는 이 대통령의 태도, 문제도 지금 판결문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됐다. 예산안도 그렇게 되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면서 피청구인의 제2요구,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견이 반복되었다. 이 과정에서 피청구인의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청구인이 윤 대통령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는 견해다. 라고 일단 윤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해 줍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러나 저는 이 도식을 볼 때마다 옛날에 저희들이 어린 기자 할 때는 총애꾼이라는 게 있습니다. 총애꾼이라는 게 있어서 기업에 가서 이제 결산보고서, 손익계산서 이제 이걸 놓고 준엄하게 이제 회사를 비난을 합니다. 이 삼성전자가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 주주 누구입니다. 의장하고 손을 들고 탁 일어나서 재무제표 몇 페이지를 보시오 이라고 이제 착 보면서 도대체 지금 이 이익이냐 말이야.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준엄하게 이제 비난하고 나서, 그러나 국내외 경쟁이 치열한 이때 어쩌고저쩌고 하고 두루뭉실하게 이제 싹 봐주는 쪽으로 이제. 그러나 국회와 대통령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좋은 문장 많습니다. 좋은 문장 많습니다.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것이야말로 민주적인 원리에 따라서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다. 바로 그런 게 군대를 동원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그런 문제야말로 정치로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인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 피청구인인 역시 대통령 또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 대통령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청구인이 대통령이 국회의 권한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정해놓은, 헌법이 예정한 이런 표현을 아주 많이 쓰는 표현이죠. 말하자면 입법자들이 상정해놓은, 입법자들이 상상한 범위 내에서 이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다.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그게 일방의 당사자에 의해서 생긴 것은 아닌 것 같다. 니를 잘 봐라. 니는 지금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안 보고 배제하려고만 한 거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만 해도 그렇지 않나. 피청구인이 대통령 당신이 국민들을 설득해서 당신이 표를 많이 얻었어야 된다. 노력을 해서. 그런데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이 더 많았는데 그런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고 시도를 했어야 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했다.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했다. 이 역사는 전두환, 박정희로부터 내려오는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국가 긴급권의 남용의 역사를 재현했다. 그리하여서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게 된 것이다. 국정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져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민국의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 이렇게 말하자면 국회하고 그거 하라고 대통령 당신을 뽑아놓은 거다. 그리고 평소에 열심히 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도록 해야 되고 자기가 열심히 못해서 자기에게 책임이 있는 일로 예를 들어 지금 여기에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만은 최상병 사건이라든지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수도 없는 의혹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온고집들이 포함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서 국회하고 대통령의 갈등, 충격이 증폭되고 근데 당신은 엉뚱하게도 그런 위기나 갈등을 군대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 거다. 이게 중대한 국민의 신임을 위반한 것으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거다. 중대성의 원칙이죠. 중대한 거냐. 오케이, 법을 위반했다. 그런데 그 법을 위반한 것이 대통령을 파면시킬 정도에 이르는 중대성의 요건을 충족하느냐의 여부에 있어서 당신은 그 중대한 침해를 했다고 우리는 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 대통령이 의 클레임, 당신의 주장도 일리는 있는데 그거야말로 정치적으로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민주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따라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거를 군대를 동원해서 군대를 실제로 동원해서 국회를 들어가서 무력화를 시인하는 정도에 이르는 이런 걸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거야말로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고 시도하는 것과 같은 거다. 이런 거죠. 참
이 헌법재판관 중에 누가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이런 표현을 꼭 넣자고 주장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요 대목은 8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좌파 진영의 그 헌법재판관이 요 대목을 좀 넣어서 경고를 주자 이런 얘기를 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우파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뭐 전두환을 회고해서까지 비판하는데 과거의 대통령을 회고까지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좌파 이 진영에 소위 진보 진영에 속하는 대법관 중에 재판관 중에 누군가가 이런 것이 바로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는 거다 라고 이제 규정한 거죠. 참 아픈 대목입니다. 이런 대목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 헌법재판관 중에 이 아픈 대목을 꼭 집어서 야 그게 말이야 옛날부터 너희들이 해온 버릇이야 라고 이제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게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 해온 역사가 윤석열이 네가 지금 그 짓을 또 하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좀 아픈 대목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